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카림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카림 벤제마 2009년도 리옹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다음에 최전방에서 도우미 역할도 하고 해결사 역할도 하면서 라리가의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스트라이커인데요. 이제 위대한 스트라이커 한 명이 또 라리가를 떠납니다.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 카림 벤제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난 꿀인데 요즘 레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가오는 여름에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라리가 셀러리캡, 맥시 복귀, 부스케치의 빈자리 누가 메우나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바르셀로나 이야기는 잠깐 가슴에 묻어두고 일단 카림 벤제마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장 벤제마가 화려한 시간을 뒤로하고 팀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나 상호 합의 계약 해지를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벤제마의 차기 행성지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의 알이티하드가 2년 계약을 제시하면서 약 1년마다 1억 유로, 총 2억 유로 정도를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는 호날두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죠. 호날두 영입도 그렇지만 벤제마 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히랄이 메시에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레반도프스키도 제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만 선수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벤제마 레알 마드리드의 이별 과정을 봤을 때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벤제마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우디 쪽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금액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2년 동안 2억 유로예요. 이거 거절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페레스 회장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 떠나라 그러면서 결국 벤제마와 레알이 헤어졌다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벤제마 스스로가 사우디행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벤제마의 빈자리를 메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호날두가 떠났을 때 호날두의 빈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벤제마로 메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벤제마가 그 자리를 메워줬거든요. 즉 벤제마는 팀이 원하는 스타일로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호날두와 같이 뛸 때에는 도우미 역할을, 그리고 호날두가 떠나고 나서는 스스로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이름을 남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레알 통산 648경기에 출전해서 354골, 16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최다 출전 5위고요. 최다 득점 1위입니다. 호날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벤제마입니다. 우승 트로피만 25개를 획득했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무려 5회나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발브에나 비디오 사건 이후에는 프랑스 대표팀하고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너무나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 발롱도르 수상자 아니겠어요?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를 동시에 차지했고 그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발롱도르를 수상했다는 것, 그리고 벤제마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때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벤제마가 대단한 선수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을 할 겁니다. 사실 페레스 회장이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오면서 갈락티코 2기 체제가 완성이 됐죠. 호날두, 카카, 웨즈, 베일, 벤제마 정말 화려한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라인이 BBC 라인이죠. 사실 BBC 라인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수는 벤제마일 수도 있어요. 벤제마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호날두가 득점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베일이 더 화려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재다능함을 호날두와 같이 있을 때 보여줬죠. 흥미로운 사실은 2018년 여름에 호날두가 떠난 다음 벤제마는 해결사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의 매 시즌 30골 이상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파괴력을 과시했어요. 호날두가 떠난 다음에 호날두 자리를 벤제마로 메운다. 야, 이건
저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왜냐면 호날두하고 벤제마가 같이 뛸 때는 벤제마의 득점력에 대해서 비판도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넘버 9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뭐 호날두 떠나고 나서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놀랍다 못해 경이로웠습니다. 매 시즌 30골 이상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2021-22 시즌 44골 15개의 도움을 하면서 더블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거죠. 올 시즌 벤제마의 활약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챔피언스 리그의 활약 때문에 그래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코파델레이를 차지했지만은 챔피언스 리그는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벤제마가 침묵했단 말이에요. 벤제마가 터져줘야 되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에이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사 역할은 벤제마가 해야 돼요. 근데 벤제마가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맨시티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벤제마의 활약은 올 시즌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벤제마가 떠난 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벤제마는 이제 떠났고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라리가에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선수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자원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벤제마, 아자르는 계약 해지를 했고요. 마리아노 디아스와 아산시오는 FA로 놓아졌습니다. 오드리오 솔라, 바에어, 맨디, 루닌 등 몇몇 선수들은 팔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세대 교체를 단행할 시기가 왔어요. 벤제마가 떠난다면은 최전방에 누군가 오겠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도 모드리치하고 크로스가 1년 더 뛴다고 할지라도 역시 카마빈가라든가 추아멘이라든가 발베르데가 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주드 벨링엄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역시 왼쪽 측면 수비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여유가 있다면은 오른쪽 측면 수비도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몇몇 선수들과 결별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최근 레알 마드리드는 여름마다 돈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예전에 갈락티코 정책 쓸 때 레알 마드리드가 여름마다 주인공이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돈이 진짜 많이 썼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나름대로 돈을 모아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할 곳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 라리가 쪽에서 이적 시장 주인공이 될 팀은 레알 마드리드일 텐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메시가 돌아온다면 바르셀로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역시 이제 관건은 벤제마의 빈자리를 누구로 메우느냐예요. 호셀루 얘기가 있었지만 호셀루는 백업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자원보다는 최전방도 쓰고 그리고 이선도 쓰고 이런 자원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카이 하베르츠를 영입한다 할지라도 호셀루로 영입한다 할지라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거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당연히 해리 케인이 떠오릅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노릴 수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나폴리의 오시멘,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이 세 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계약 기간을 봤을 때 해리 케인이 1년 남았어요. 그러면 해리 케인은 노릴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꾸준히 파괴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도우미 역할도 잘합니다. 이 선수가 전형적인 9번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벤제마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해리 케인을 노릴만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해리 케인은 우승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매우 매우 크단 말이에요. 스스로 득점왕도 차지하고 스스로 골도 많이 넣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을 정도로 챔피언스 리그에 매우 강한 팀입니다. 페레스 회장이 해리 케인 자네 우승하고 싶나? 우승하고 싶어? 그러면 컴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리 케인 입장에서도 이적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해리 케인이 레알로 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수는 누구냐? 해리 케인이라는 거죠. 오시멘이라든가 블라우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해리 케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까지 벤제마가 뛰었다면,
그러면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다시 노리거나 엘링 홀란드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매력적인 카드는 해리 케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이미 레알 마드리드가 해리 케인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크면 위험 가능성도 높은 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에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어요. 벤제마가 떠나고 누군가가 온다? 최전방의 변화는 너무 큰 거거든요. 여기에 미드필드 라인, 수비 라인 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고통이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음 시즌 스페인 왕자를 차지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챔피언스리그 최정상에 오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 순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레알 마드리드의 변화,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를 업그레이드 시킬지 아니면은 이 변화로 약간의 기간 동안 정체기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